팟캐스트란 인터넷을 통해 듣는 라디오. 이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방송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의 여론 팟캐스트가 등장했다. 너도 듣냐 팟캐스트, 나도 듣는다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의 눈의 강희우입니다. 팟캐스트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라디오입니다.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는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한 시사, 게임, 책, 영화 등 많은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눈에서는 팟캐스터의 생각들을 방송으로 보여주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 눈에서는 안대희 새 국무총리 내정 그리고 후보직 사퇴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에 대해서 팟캐스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보실 영상은 5월 23일 안대희 전 대법관 새 국무총리 내정 당시 소감 발표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와 같은 제게 국무총리의 역할을 맡기는 이유는 바로 과거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적폐들을 일소하고 개혁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 국무총리로 지명된 안대희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올바른 국가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을 진정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국가가 바른 길, 정상적인 길을 가도록 소신을 갖고 대통령께 가감없이 진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 후보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자본주의의 탐욕이 드러났다고 비판한 뒤 안전 시스템 확립과 국가 개조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확립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이 명한 대로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여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히신 강력한 국가 개조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대법관 등을 지낸 뒤 지난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거 캠프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안 후보자는 공정과 법치를 국가 개조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패러다임은 물질과 탐욕이 아닌 공정과 법치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젊은 세대가 피해를 입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간 관행으로 불려왔던 비정상적인 형태들을 뿌리까지 제거하지 못한다면 젊은 세대들이 그러한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책임 총리제가 포함된 정치 쇄신안을 만들어냈던 안대희 후보자. 전임자인 정홍원 총리가 의전 총리란 비판을 받은 가운데 안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책임 총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팟캐스트는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 여론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시선에서 충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팟캐스트와 더불어 팟캐스트에는 없는 영상들을 준비하여서 양쪽의 생각과 의견들을 모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나볼 팟캐스트는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인터뷰가 나오는 시사통 김종배 임의단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짚어야 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한번 좀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짚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최고 현안은 역시 안대희 총리 이 후보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의혹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에 이 내정한 이 점, 여기에 무슨 포석에 깔려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은 박근혜 정권이 매우 급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사실 지금 이제 국민들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화합형 총리를 기대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오히려 양손에 칼을 들고 네. 검찰을 통치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김기춘 실장도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를 장악하고 네. 내각도 검사 출신으로 이제 안대희 총리를 이렇게 지명을 해서 네. 국민들이 뭔가 굉장히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하고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또 국정원장에도 검사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하마평은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단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검사 출신이 또 국정원장에 앉는다면 거의 검사 일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안정국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예. 또 더 큰 문제는 이제 현재까지 안대희 총리 내정자까지 포함을 해서 특정 지역의 편중 인사라는 점입니다. PK 쪽으로 쏠리고 있다면서요? 네, 예를 들면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경남 함안 출신이고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MB 정권 때 임명된 분이긴 합니다만은 부산 사람이죠. 네. 또 지금 헌법재판소장, 네. 헌법재판소장도 부산 사람이고요. 네. 김진태 검찰총장이 경남 사천, 그러니까 마산 옆에 있는 경남 네. 사천 사람이고 황찬영 감사원장이 또 경남 마산 출신입니다. 지금 또 국회의장이 부산 출신으로 정의화 의장이 이제 새누리당에서 선출이 됐고요. 또 청와대 경호실장도 부산 사람이고 홍경식 민정수석도 마산 사람입니다. 이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아마 역대 정권이 이런 인사를 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검찰의 선후배 아니면 대학교 선후배로 채워지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PK 편향, 검사 편향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가지 공통점의 정점에 있는 게 김기춘 비서실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검사 출신이고 또 PK 출신이기도 한데 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대부분 다 어쨌든 연줄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학교 선후배였던 아니면 검찰의 선후배였던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무슨 검찰 동기생들의 잔치냐, 아니면 학교 동창회를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인연이나 학연을 통해서 이제 인사를 한다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점이긴 하지만 이 세월호 발생 이후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사실상 국정상황실처럼 이제 이 비서실이 가동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수습책을 고심하는 와중에 김 실장을 축으로 또 실무 대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면 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가운데도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실무 대응이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골든타임 이후, 골든타임 때도 그랬고요. 또 골든타임 이후에 벌어지는 각종 세월호의 진도 팽목항이나 유가족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다 컨트롤해 왔었다.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팽목항에 해수부 장관이 나가 있는데요.
해수부 장관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구조 작업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판사 출신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 해수부 장관은 팽목항에서 고생은 하십니다만은 네. 이제 수염도 더부룩하게 기르셨더라고요. 예. 고생은 하십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유가족들도 해수부 장관이 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해경청장 같은 경우도요. 이 구조 작업에는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박근혜 정권의 그 인사에서 그 일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의 어떤 그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누구에겐가가 낙점돼서 이제 인사를 그동안 해왔다는 것의 네, 반증이고요. 네, 네. 그 낙점으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그 대형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 이전 인사뿐만 아니라 최근의 인사에서까지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입김 내지 영향력이 일정하게 미치고 있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인적 쇄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국민들은 지금 인적 쇄신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열외 이런 거라고 봐야 그래서 되는 국민들이 겁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과 계속 유리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겠죠. 예. 네, 그러니까 왕 실장이 계속 존재하는 한 네. 어떤 인사를 해도 그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예. 것이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박영선 대표께서 어떻게 보세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네. 때문에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정가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예. 김기춘 실장의 라인이 형성되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지만 네. 또 그 흔히들 이야기하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네, 그런 네. 지적들도 상당히 떠돌고 있고요. 예. 또 새누리당 내에 친박계의 여러 가지 실세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얘기들이 떠도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인사 시스템의 부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스크린 작업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뭔가 비선 라인 아니면은 어디 한 곳에 막강한 권력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질문이 안대희 총리 그 내정자로 다시 돌아가서 이 점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명이 이루어지자마자 언론 지면을 통해서 한두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법관 퇴임 후 5개월 동안 수임료만 16억이었다라는 의혹이 이건 의혹도 아니죠. 사실이죠. 작년 1년 동안 16억이었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관련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서막입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네.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되게 지금 짚어야 되는 검증 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 두 가지 문제는요. 네. 지금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전관예우, 다시 말하면 관피아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고를 안대희 총장이라고 해서 비껴갈 수는 없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안대희 총장의 이제 그런 어떤 그 관피아나 전관예우의 문제점 이외에도 네. 저는 도덕적으로 대법관을 그만두고 나서 어떤 특정 대선 캠프에 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네. 저는 총리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네.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대법관을 그만두고 어떤 특정 캠프를 갔다는 것은 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3대 민주주의가 지켜야 하는 삼권 분리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법관으로서 그 대선 캠프에 간 그 사실, 예.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판사들이 참 부끄러워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법관이라고 하면 판사들의 꿈인데 네. 그런 어떤 그 꿈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대선 캠프로 낼름 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면서 판사들이 과연 우리나라가 이 대법관마저 저렇게 무너지면 네. 과연 그 관료 사회에서 누구를 존경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이제 이런 그 지적들이
일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 도덕적으로 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영상은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YTN에서 방송한 정군기 홍익대학교 교수와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의 안대희세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토론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그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수장이 될 국무총리 안대희 전 대법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구원투수 안대희를 뽑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그 안대희라는 사람의 소신 그리고 능력을 본 것 같아요. 뭐 법조인 출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중수부장 임명을 받았는데 잡아들인 사람이 안희정 뭐 지금 지사도 잡아놓고 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정말 소신 있는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 있게 일을 하는 사람 이걸 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 안대희. 정 교수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아무튼 안대희 대법관의 이미지가 대단히 강골이다, 강직하다 이런 이미지가 아주 일반적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이번에 화두가 됐던 게 관피아, 이른바 관료와 마피아의 그 척결,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아무튼. 예. 네. 사실 저는 그게 본질로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척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 중수부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관료와 기업 간의 그런 잘 일반에서 모르는 일반 관료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이른바 짬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메커니즘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그런 면 그리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쇄신 특별위원장 하면서 상당히 그 정치 쇄신에 대한 많은 공약을 했어요.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 상설 특검제, 특별감찰관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실 박근혜 당시 후보가 아까 구원투수란 말씀하셨는데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구원투수가 필요할 정도로 절박한 겁니다. 그게 네.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진단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20살 때 최연소로 사법시험 합격한 검사 출신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이 또 법조인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와 내각 모두 투톱 모두 법조인 출신인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예, 뭐 영역을 보자면 네. 계속 이제 법조인들, 서울법대 출신들, 검사 출신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저는 안대희 그 총리 후보자를 내정한 배경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대희라는 사람의 그 소신과 능력을 본 것 같아요. 예. 보통 이 검찰이 그 고위 간부가 되면 정권의 눈치 많이 휘둘리는데 예. 정말 그 정권에서 임명이 됐지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잘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뭐 안짱 검사다, 또 한때 국민 검사다 해서 팬클럽까지 생기고요. 예. 네. 그런 소신 있는 그 검사로서 일을 잘했고 또 보통 이제 선연 등가를 하게 되면은 그 말년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번에 대법관까지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을 해서 네. 뭐 안팎에서 존경받는 그런 그 인물이라고 보고요. 저는 단지 법조인 출신이라고 해서 야당이 너무 여기에 그 나를 세우는 것은 글쎄 조금 그 비껴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요,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영남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그 영남 총리였어요. 그리고 다시 영남 후임 총리. 예. 그리고 또 영남 비서실장. 게다가 검사 출신들. 이 부분은 분명히 PK 출신. 안대희, PK죠. 안대희 대법관, 전 대법관이 훌륭함을 다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뭐 추후에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사라는 것은 화합이라든지 지역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안대희 대법관이 뭐 경남 하마 출신이라는 것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부정부패 척결이나 공직사회 개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현재 그런 것도 중요한데 화합과 소통, 탕평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국민적 통합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정경유착이나 이 관료와 민간의 유착은요. 사실 국가 우위의 구도에서 발생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화합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다 그 겸비한 사람은 찾기가 어렵겠죠. 그런 예. 면에서 향후 이제 인사에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겁니다. 아마.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안대희 대법관, 안대희 전 그 위원장을 그 기용한 게 그 의미가 반감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쨌든 화합이나 탕평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정부패 척결 이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네. 상당히 의미 있는데 제가 또 하나 느낀 소회는요. 역시 검찰의 특수통다운 얘기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예. 지금 요구사항이 그런 거긴 합니다만 일단
제1성이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 그래서 저는 사실 검찰총장의 제1성인가라는 느낌도 가졌어요. 뭐 그 부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뭐 부분들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지역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이 안대희 전 대법관 내정 후보자가 경기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면은 우리는 이제 서울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태어난 그 옛날에 태어난 고향을, 거. 네. 우리 저 최창렬 교수님도 제가 경기고 나온 걸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안성입니까 서울입니까? 뭐 하여튼 그 서울 사람 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지역을 이렇게 강조하는 게 서울입니다. 안성. 2년 선배셔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평소에 알고 있는 안대희, 인간 안대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점이 있으면 뭐 시청자 여러분께 뭐 한두 가지 소개를 해주시면 그런 말이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이제 선배들, 안대희 법관의 그 동기들, 그건 제가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평이 대단히 좋더라고요. 역시 언론에서 나온 그대로인 것 같아요. 대단히 강직하고 청렴하고 되게 이른바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청렴이나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이 기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될 것 같아요. 소신과 청렴과 검소 이런 것도. 그런 것들은 되게 이견이 없더라고요. 되게 일치합니다. 강직하고 할 말 하는 소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가 과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검찰이 갖고 있는 한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른 인사가 보완해 줄 때 안대희라는 분의 그 가치가 더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기용이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은 들어요. 저는 뭐 안대희 그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호감적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좀 약간 우려를 한다면은 어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 그 우검회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우검회. 버두자에다가 이제 검찰 써가지고 아마 동아리 활동 같은 게 있는 검찰의 모양인데. 사주입니까? 네. 특수통의 그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전직들이겠죠. 모여가지고 뭐 지금 정치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대법관까지 지낸 분은 이제 이런 그 사적인 모임이 그 노출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관을 한 분이 바로 또 변호사를 개업을 했더라고요. 이런 점은 글쎄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이제 국무총리 이제 후보자가 됐다고 하니까 이런 모든 본인도 그랬습니다. 이제 사적인 삶을 버리겠다고 했으니까 정말 우리 국가 개조를 위해서 뭔가 크게 한번 보여주길 좀 바랍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뭐 경질이 됐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두고 이제 유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완전한 재신임이냐 여기를 두고는 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을 계속 유임시킬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안대희 위원장이 기용이 됐습니다만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좀 껄끄러운 면이 없지 않았었잖아요. 한강호 통합위원장의 그 기용을 둘러싸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 총리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또 지금 안대희 지명자 얘기가 헌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그 중요한 말 같아요.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률가다운 얘기인데 그것은 단지 법률가답다는 측면보다도요. 국무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헌법이 명한 바라는 건 이거거든요. 헌법 86조와 87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명 제청권도 있고. 제청권이 헌법 87조의 얘기고 헌법 86조의 얘기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대통령을 보좌하되 행정학부를 통할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야말로 책임 총리를 구현할 수 있는 아주 근거 조항이거든요. 근데 그걸 두 번이나 강조를 했더라고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척결해 나가고 해나가겠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 또 헌법 구조 하에서 대통령과 충돌할 수 있는 소진이 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총리의 재청권을 행사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남재준 원장과 지금 김장수 실장이 격리됐잖아요. 그래서 김기춘 실장의 유임을 가지고 안대희의 기용을 좀 보완하는 면이 좀 있어 보이고.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춘 실장을 언제까지 유임시킬 수 있을지. 야당의 비판도 거셉니다만 그 야당과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김기춘 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건 사실이에요. 우리 정치사회나 우리 시민사회에서. 그래서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지방선거 끝나고 또 하나의 누굴 기용하는 카드가 아니라 그 전국을 반전시킬 때 또 하나의 카드로 남겨둔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각 뭐 총사퇴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뭐 총리 경질은 이미 뭐 예고가 된 거고요. 정호원 총리 사의 표명했을 때부터.
내각과 청와대 개편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전면적인 개편을 항상 주장해왔던 사람인데요. 예. 그만큼 국가가 위기입니다.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그 백지 상태에서의 개각, 청와대 조직 개편을 저는 주장하는데 지금 김기춘 실장이 뭐 유임이 확실히 된 건지 당분간 유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야당에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16년 후배인 안대희 후보자가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돼 있는데 네. 이거 뭐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네. 시각에서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대해서 사람을 임명을 하다 보면 자리에 대한 권위가 부여되는 거지. 예. 16년 후배가 국무총리가 됐는데 어떻게 청와대 비서실장이 뭐 왕년에 네. 저 뭐 법무장관 할 때 부장검사고 검찰총장 할 때 평검사라고 하지만 그렇게 뭐 그 지시를 한다든가 지시란 표현도 우습지만요. 그런 연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예. 그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다음 팟캐스트는 김현정의 뉴스쇼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안대희 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 원을 사회에 모두 환원하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많다는 생각에 번 돈의 3분의 1은 이미 기부를 했다. 어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밝힌 내용입니다. 대법관 그만둔 후로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입을 올린 게 이게 전관예우 때문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자 급히 답변을 내놓은 건데요. 인사청문회를 앞둔 야당의 입장은 어떨까요?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국민검사, 청렴, 강제 이거를 상징하는 분이 그것도 현직 예우를 받으신 분이 11억 원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다 해서 환원함으로써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16억 중에 세금 내고 뭐 기부금 내고 남은 돈 11억 원을 내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건데 이 정도면은 정관예우 논란 잠재우기 어렵다고 보신다는 거군요. 안대희 총리 지명자는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현직 예우를 받았습니다. 전관예우가 아니라 현직 예우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잘 아시다시피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법인세 취소 사건, 이 조세 사건을 수임했다고 하면은 현직이 예우를 받은 거죠.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세무조사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예. 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방식, 절차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문과 심의를 받습니다. 아하.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현직에 있으면서 예. 그러한 법인세 취소 사건을 수임받았다고 하면은 이건 현직 예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떤 반론이 나오냐면 0141님 청취자도 보내셨지만 불법 저지른 것도 아니고 거대 로펌에서 뭐 한 달에 수십억 버는 변호사들도 있는데 안대희 지명자 정도의 경력자면은 뭐 이 정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사실은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벌 수 있죠. 더 이상 벌 수도 있으면은 또 그분이 물러나면서 대법관 물러나면서 이러한 일반 사건은 하지 않겠다.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은 예. 총리직 제의를 수락하지 말았어야죠. 돈은 버는 거 문제 없다.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벌어도 좋지만 총리가 될 생각을 했으면 그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현직 예우 받았다고 하는 것도 예. 국세청 그 조사위원회는 내부 직원으로 국세청 납세보호관, 개인 납세국장, 법인 납세국장, 조사국장 이런 국세 공무원들하고 같은 위원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서 위원장으로 알고 들은 내용을 가지고 법인세 취소 사건을 수임받았다고 하면은 이건 어떤 의미에서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고 혹시 새로 드러난 의혹이 더 있습니까?
글쎄요, 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청문위원들이 청문회에서 잘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몇 가지 있다는 것이 어떤 건지 대강 뭐 알려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오늘? 글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하고요. 어떻게 됐든 본인 스스로도 국민 정서에 비추어서 너무 많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 지금 현재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서 관피아를 척결해라.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 요구가 있는데 예. 이건 슈퍼 관피아입니다. 슈퍼 관피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피아이고 따라서 저는 안대희 총리 지명자가 국민검사로서 예. 얼마나 많은 존경과 후배들 검사로부터 예. 우상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총리직 지명을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박지원 의원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반적인 의견인가요?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우리 김한길 대표도 이미 재고해야 된다라는 완만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십시오. 5개월에 16억. 예. 88만 원 세대가 젊은 세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대희 총리 지명자는 하루에 1,052만 원씩을 벌어들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세월호로 흐르는 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큰 인사를 기대했는데 국민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이런 박정한 박정권의 총리로 과연 이분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스스로 명예에 걸 만큼 또 국민 정서에 예. 부합하기 위해서도 사실 모 감사원장 후보는 7개월에 예. 7억 원 수입받고 제가 낙마시켰습니다. 예, 낙마한 적이 있죠. 예. 7개월 7억 원으로. 예. 예. 그런데 5개월에 16억. 그것도 국민검사. 따라서 스스로 물러가 주는 것이 가장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한나라당의 차떼기 수사를 했던 인물이고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달갑지 않은 사이지만 누구보다 강직하게 국정개혁을 이끈 인물로 뽑은 카드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안대희 카드를 살려서 국정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 되죠. 과거 검사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예. 또 안대희 이 대법관 퇴임 후 특히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언젠가는 총리건 감사원장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일반적 국민들 또 정치권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말씀한 대로 변호사를 개업하더라도 예. 다른 길을 갔어야지. 아하. 이렇게 정세에 어긋나는 국민 정세에 더욱이 어긋나는 그 현직을 예우를 받아가면서 16억 원을 수임했다고 하는 것은 예. 있을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총리 지명설 나오기 전에 예. 3억 원을 또 기부하고 예. 이제 11억 원을 전체 변호사 수임해서 번 돈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것은 더 궁색합니다. 궁색하다. 사실은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그게 더 궁색하다고요. 더 궁색합니다. 그분이 중수부장을 하면서 예예. 대법관을 하면서 예. 어떠한 금전수수 관계가 있는 피고인이 그 돈을 변제했다고 해서 무죄를 줄 겁니까? 과거의 행적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물론 기부하는 것도 긍정적 면도 있지만은 예. 안대희 국민검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야당의 입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잡혀 있는지를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박지원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채널 A에서 방송한 후속 개각 폭과 시기 및 안대희 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토론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예, 오늘 그 안대희 전 대법관, 안대희 전 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그 지명을 해서 굉장히 그 선거운동 첫날에 야당이 김을 빼놨다. 야당으로서는 참 김이 빠진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책임론을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거리 유세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네. 바로 이제 온 국민의 관심이 이 후속 인선에 쏠려버렸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청와대에서 나오고 또 가장 필요로 한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되려면 책임 총리가 필요한데요. 바로 책임 총리라는 것은 이제 내각의 구성을 총리에게 권한을 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지방선거 때까지 안대희 전 대법관과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어느 정도 인선을 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지명을 하고 또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돌입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걸 개각을 이제 일괄해서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여당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백지내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전체가 다 사표를 내고 그 중에서 재신임을 받는 사람만 제외한다면 조각 수준의 개각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여당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취임 2년 차를 맞으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장관이 14명이 한꺼번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그 여당의 요구가 그만큼 강한 만큼 이번에는 그러니까 거의 다 백지 상태에서 거의 조각 수준의 개각이 가지 않겠느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나라를 다스리는 저거에 말이죠. 이 중국 고사를 보면 이제 많이 나오는데 1년에 서너 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전체 분위기를. 그럼요. 사람만 좋고 또 아니면 또 일회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제왕. 통치권자의 결단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 총리와 내각과 이 문제, 청와대와 이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왕, 통치권자가 힘이 막강하면요. 청와대부죠. 상권 분리를 말하자면 사실상은 청와대부, 입법부,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청와대부가 힘이 세지면은 뭡니까? 왕실장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명나라와 청나라는 재상제들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리고 청와대가 제왕부가 바로 행정부까지 겸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 타이틀은 이부상서, 예부상서 있는데 직함은 높죠. 정이품. 그리고 청와대는 급이 낮잖아요. 황제 비서실장이 조선 때도 도승지는 정삼품이라고요. 급이 낮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 황제 보면은 상서 겸 비서실을 같이 겸하는 거예요. 비서실이 사실상의 내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죠. 공식 타이틀이고. 그렇죠. 지금의 장관이죠. 그리고 사실상의 파워는 누구냐? 바로 황제 옆에 있는 내각 비서실의 이 참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겸한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워낙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요 구도의 통치 모형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다. 사실상의 총리는 내가 볼 때는 김기춘 실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번에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 뭐 강물검사로 유명하신 분이고 국민검사 신고도 받는 분이고 뭐 이분도 봅니다. 왜냐하면 호락호락하게 호락호락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이제 강골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지금의 화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피하 척결이거든요. 관피하 내에는 지금 사실상 뭐 논의처럼 돼 있지만 검피하가 들어가 있습니다. 검피하 검사들 그 제일 파워풀한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있고 또 감사원도 있어요. 감사원도 이건 거기 굉장히 파워풀한 부서인데 여기를 칠 때 같이 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적격이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인사는 나름 굉장히 잘된 인사다 이거죠.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제 유임으로 좀 대신을 받은 걸로 좀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럼 어떨까요? 청와대 다른 수석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어떤 인적 개편이랄까 이런 건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그것도 좀 그 여론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크게 그 이번 세월호 전국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제 김장수 대통령 안보실장이었고,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
그 내각 그리고 청와대 벌써 대변인만 하더라도 이번 세월호 참사 때도 여러 가지 말실수로서 굉장히 그 논란을 빚은 바가 크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는 집권 2년 차를 이렇게 쇄신해 나간다. 그렇다면 역시 사람의 교체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 아닌가. 청와대 개편도 이뤄질 거로 예상을 하시는 거죠? 해야죠. 물을 이렇게 KBS 사태 지금 진행 중인데 이정현 홍보수석 요번에 경질대상에 난 올라갈 걸로 보는데 당연히 큰 틀에서 보면 약간 청와대 전면적인 쇄신 그거는 뭐 국회 인준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대통령의 즉각적인 결단을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그 모델을 보여줘야만 이번 개각의 의미가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내각의 경우에도 조각 수준의 개각이 불가피하다. 이런 여론이 여당 내부에서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새로 짠다라는 생각으로 전면 다교체 아니냐. 그래서 당분간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만 남고 나머지는 전원 교체 아니냐. 이런 뒤에 뭐 김 실장을 바꿀지 아니면 계속 달고 갈지 모르지만 하여간 김 실장을 계속 달고 갈 경우 사실상의 왕 실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내각이 빈 껍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그거는 지금 정홍원 총리 체제도 봤지 않습니까? 무슨 일 나면은 바삐 청와대 갔다는 얘기가 루머로 돌았잖아요. 정가 관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루머니까. 그리고 뭐 이정현 홍보수석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은 뭐 청와대 개편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이른바 책임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책임 총리라는 거는 그 제도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막강한 파워를 휘두를 수밖에 없어요. 또 책임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영의정이라 옛날로 보면 영의정 아닙니까? 영의정하고 왕하고 차이는 딱 한 끗 차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도론적으로 보는 사람은 청와대의 제왕의 자리를 갖다 곤직이라고 그래. 총리직은 이상이죠. 하늘 아래 만인지상에 있는 최고의 저건데 그 위에 있는 거 딱 한 사람 있잖아요. 제왕 한 사람밖에 없다면 대통령밖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왕실장도 있다 이럽니다. 아무튼 타이틀의 명분 체계상으로는 대통령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모든 책임을 걸어야 되고 또 현재의 파워가 직제상 이번에 개편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강한 총리가 돼요. 그리고 강골 총리고 나는 제2의 이해창 스타일의 총리가 내정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막강 총리가 됐을 경우 어떨까요? 좀 청와대 쪽하고 무슨 그야말로 어떤 마찰이랄까? 뭐 이런 삐걱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부터 이제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그 제2의 이회창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기고고요. 또 서울대 법대입니다. 그리고 또 대법관을 거쳐서 국무총리에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김영삼 정권 때 그 이회창 총리가 대쪽 총리로서 대통령에게 맞서면서 일약 대선 후보로 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대선 캠프 시절에 대통령의 레이저에도 불구하고 맞섰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대희 후보자의 경우에 호락호락하게 밀리지 않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그 공직사의 부조리 척결 문제에 대한 역할이 총리실로 갑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를 제외하고 안전에 관한 관리 역할은 또 총리실 산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자리죠. 그래서 어떤 그 학위에 따라서는 정말 그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지금 여당의 대선 후보로도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 나오고 그러니까 요번에 짧게 해봤죠. 내정하신 저거에는 박 대통령의 의중에 차기 후보로 키우려는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지금 기회가 왔어요. 만약 대권 힘이 있다면. 그리고 이해창 전 케이스, 전 총리 케이스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YS와 이해창 전 총리 그리고 박 대통령과 안대희 후보 내정자하고는 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뭐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지금도 사실은 뭐 대권 뭐 도약 후보로 도약 이런 얘기를 할 지금 상황은 뭐 이번에 확실히 이 관피아를 척결하고요. 그렇죠. 지금 바로 저는 뭐 학위에 따라서 넥스트 캔디데이트 난 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안대희 전 대법관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는데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앞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영상은 안대희 새 국무총리 후보직 사태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5월 28일 긴급 인터뷰를 통해서 일주일 만에 전격 사퇴를 했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 결국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국민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윤지훈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 6일째. 안대희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 이상 국무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는 것도 제게는 너무 버겁습니다. 이어 자신을 믿고 지명한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선 여러 의혹들로 국민을 실망시켜 죄송하다면서 자신은 공직에 있을 때 전관예우를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관예우는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관예우란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했습니다. 억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늘 잊지 않았고 그러면서 11억 원 사회 환원 약속은 사퇴 후에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2일 세월호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대법관 퇴임 후 지난해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5개월간 16억여 원의 수익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윤지은입니다. 팟캐스트에는 오늘 준비한 영상 모두 보셨습니다. 팟캐스트와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이번 안대희 전 대법관의 새 국무총리 내정부터 사퇴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국무총리에 내정되는 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이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한국 여론방송은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편향적이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고 또한 양쪽의 생각과 의견을 모두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판단은 시청자분들께 맡기겠습니다. 한국 여론방송은 다양한 계층, 이념이 팟캐스트로 제작이 되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기가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